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석사생 임회동입니다. 석사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의 경제 정책은 항상 소규모 개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자본시장을 통해서 친밀 경제로 이 파급 효과를 발생을 시켜왔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비드-19과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자 미 페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비전통적 방식의 정책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화까지 낮추고 자신들의 밸런스 시트의 사이즈를 직접적으로 조정을 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양적 완화가 대표적이었고요. 저는 이러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한국 경제의 기존의 정책들과는 다르거나 구별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보기 위해서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이 충격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이 식별된 충격에 따른 한국 경제 변수들의 인플러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추정할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VAR을 이용한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런 방법들은 단기 이자율의 변화가 없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그 충격을 식별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저는 그중 이누엔 로시가 발표한 펑셔널 폼 자학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수익률 곡선의 변화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수익률 곡선은 데일리 프리퀀시로 FOMC 미팅 직후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레벨, 슬로프, 커버처 값들이 멀티플 디멘션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들의 결합을 이용을 하면 단기 이자율의 변화가 없어도 중기, 장기의 이자율 변화를 잡아내면서 통화 정책을 완전히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플러스 리스폰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로컬 프로젝션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파급 효과를 연구한 기존 문헌들은 대체로 VAR에 기초한 모형들을 이용하는데, VAR은 스트럭처 폼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자의적인 리스트릭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면 로컬 프로젝션을 이용을 하면 국내 경제에 완전히 외생적인 이 펑션을 자학에 대해서 리스트릭션 없이 그대로 리스폰스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펑션을 자학을 식별하기 위해서 다이어블된 리의 수익률 곡선 추정법을 이용을 했고요. 3개월부터 10년까지의 수익률을 이용을 해서 수익률 곡선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에피션트 베타 1, 2, 3의 값들은 각각 장기 이자율 레벨, 단기 이자율 슬로프, 그다음에 중기 이자율 컬버처 값들을 나타냅니다. 통화정책의 충격은 이순일 곡선의 변화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는 FOMC 미팅 발표 직후와 직전의 차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 변수는 이 T기의 FOMC 미팅이 있을 때 1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충격이 아까 그 베타 값들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통적인 충격을 따로 식별하기 위해서 우선 제로롤 바운드에 이자율이 갇혀 있고, 중앙은행이 페더럴 리저브의 밸런스 시트의 사이즈를 직접 조정하는 방식의 정책을 실행하는 시기를 비전통적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간을 나눴고요. 비전통적인 충격은 앞서 일반적인 충격의 정의와 비슷하지만 동의 변수가 비전통적 기간에 FOMC 미팅이 있을 때에만 1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펑션을 자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통적 기간과 비전통적 기간의 통화 정책을 구별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두 그림 모두 완화적 기조의 정책들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베타 1, 벨레벨 값들은 다 감소를 하지만 비전통적인 정책 하에서는 베타 2가 증가하고, 즉 플래티닝 해지고 베타 3가 증가하는 이 전통적 매듭과는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통화 정책의 자학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리스폰스 추정 모형인데, T기의 FOMC 미팅 이후 1기부터 20기까지의 인플러스 리스폰스를 추정을 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산업생산지수, CPI, 실질시료 환율, 91일물, CD 이자율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컨트롤 베리어블은 T기와 T-1기의 변수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자극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베타 1과 베타 2 디퍼런스들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로 매우 높기 때문에 모형에는 베타 2와 베타 3의 디퍼런스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언컨벤셔널 폴리시가 전체 기관의 정책과 구별되는 영향을 가져오는지 보기 위해서 전체 샘플 피리어드의 작도 통제 변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중간에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각각의 베타와 코에피션트, 감마 곱수의 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정책별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고 그리고 4차당식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스무딩을 했습니다. 먼저 QE1에 대한 충격 반응 함수인데 제일 먼저 단기 이자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웃풋과 실질 치료 확률이 증가를 하고 이는 국내 기자율의 변화가 파급 효과의 주요 채널로서 확인이 됩니다. 반면에 CPI 반응은 크지 않고 유의미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이유는 보통 미국의 단기 이자율의 변화가 수익품 대금 지급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CPI를 변동을 하게 되는데 비전 통제를 내지마에서는 그 단기 이자율의 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국내 CPI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테이퍼링 시의 변화인데 이는 이제 QE1과는 반대로 변수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로버스테니스 체크에서 여러 변수들을 추가하고 대체하면서 반응을 확인했는데 경상수지를 넣을 때는 반응이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레이드 밸런스 효과보다는 이자율의 변화가 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입 물가 지수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자본 유입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국내 단기 이자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에 해당하는 기간만 따로 보았을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단기 이자율이 유의미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 당시 GFC 때와는 다르게 우리 기준금리도 0.5%까지 내려갔던 것이 아마 원인이지 않았나 0에 가깝게 내려갔던 것이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으로는 미국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우리나라의 생산과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단기 이자율이 메인 채널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CPI는 유의미한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이 우리나라의 단기 이자율과 이 정책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